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비구름 뒤로 옅은 황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도 공기가 점점 탁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기는데요. 또 오늘 전국의 하늘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한낮은 21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고요. 또 어제 적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강원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네요. 또 오늘 곳곳에 바람까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재 발생 많은 분들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발생 방지에 많이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의 올해 1분기 수출 누적 증가율이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이 강원 지역의 수출입 동향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월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군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4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정 충당의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도청 건립사업은 당초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었지만 7,600억 원 규모의 채무로 인해서 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에 완료되는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발생했던 코로나19 원주 확진자 5명 중 4명이 합창단 소속 단원과 접촉한 뒤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3명 확진자에게 악기 교습을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확진자의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도내에서 지인 간 접촉 등을 통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농업 인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도내 농가 인구는 15만 1,400여 명으로 2015년보다 2만 4천 명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구 농가 감소가 고령화와 또 농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코로나로 인한 농어촌의 인력 감소 등의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 3월에 강원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5%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상승률만 따지면요, 1분기 누적 증가율로는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강원 지역의 수출입 동향 보고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의 이승영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강원도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7.5% 정말 엄청난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장률만 보면은 전국 최고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2021년 들어서 강원도의 그 수출 현황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강원 지역 3월 수출은 2억 3,708만 달러로 강원 지역 역대 월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1월은 1억 8,858만 달러, 2월은 2억 517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1, 2, 3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이 30%를 넘습니다. 예. 예, 증가율은 작년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임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1, 2, 3월 수출 자체가 역대 1, 2, 3월 최대 수출 실적입니다. 네. 예, 과거 전체 월간 수출 통계 통틀어도 수출이 2억 달러를 넘은 적이 7번밖에 없었는데요. 올해 벌써 2번이나 2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이 정도는 2억 달러가 이제 기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수출 증가율을 이끌고 있는 품목 어떤 것들이 주요한 것으로 이제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3월 강원 지역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을 살펴보면 강원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과 또 한동안 수출이 좀 부진했던 합금철, 그리고 작년 코로나 이후 더욱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과 면류 등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품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확대로 좀 둔화됐던 의료 장비 유통업체들이 병원과 같은 수요가 있는 곳에 방문 활동이 개선된 점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선은 해저 케이블이 수출이 확대되는 점, 네. 그리고 의약품은 도내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개발과 수출, 그리고 합금철의 경우에는 세계 제조업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가 증가, 그리고 화장품은 작년 코로나19로 감소된 세계 수요가 이제 회복되면서 전반적으로 강원 수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출을 하면은 또 어떤 나라들이 수입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순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 3월의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의 수출이 4,94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중국이 4,051만 달러, 일본이 1,486만 달러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평균적으로 연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요즘 또 미국이 이 백신 외교가 좀 많은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만큼 활발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위로 활동도 이루어지고 또 경제 활동도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미국은 이제 강원 지역 역대 1위 수출 대상국으로서 올해 1분기 미국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5.2% 상승하며 강원 지역에서 미국 수출 역대 최초로 1분기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억 2,561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수요 회복과 제조업 그리고 건설 경기가 이제 회복됨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합금철, 시멘트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그리고 전선 등의 신성장 품목 또한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네. 한편 중국도 이제 미국과 함께 강원도 2대 수출 대상국으로서 지난 2018년과 19년 수출 대상국 1위를 기록한 이후 작년과 올해 4월 현재 이제 강원도 2위 수출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강원도는 특성상 지금 관광 산업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경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이제 많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제조업이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확실히 그 제조업이 또 활성화되어야 그만큼 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수출 실적이 많이 또 올라가야 또 이제 제조업 또 수출 산업이 그만큼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또 보고서 내용 중에서 특히 사항 좀 살펴볼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강원 수출 1위 품목인 의료용 전자기기가 지난 한 해 이제 코로나로 좀 부침을 겪으면서 수출이 작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3개월 연속 15% 이상 성장을 기록하면서 강원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 또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신성장 품목인 전선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750% 증가하며 네.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건 뭐 퍼센트로 이야기할 수 없고 뭐 20배 네. 가까이 증가했다는 네. 거군요. 예. 예, 작년 11개월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합금철도 올해 들어서 이제 48% 증가하면서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의약품과 면류, 화장품 등 기존 주력 품목들 또한 균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 흔히 이제 K-뷰티라고 하는데요. K-뷰티가 지속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선호도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3월에 이제 올해 3월의 경우에는 강원 지역 월간 화장품 수출액 최초로 이제 1,30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원주는 기업 도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료기기 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군요. 마이너스 성장 12개월 연속. 하지만 올해 들어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강원 지역 또 좁게는 원주 지역의 경제 동향에 또 경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되기를 또 기대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공무역협회 강원본부의 이승영 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요즘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전동 킥보드의 안전성 문제, 또 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계속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3일부터죠. 이 전동 킥보드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짚어볼 만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전동 킥보드 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이용 실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짧은 시간 안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정말 많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 또한 2016년 6만 대, 2017년 7만 5천 대, 2018년 9만 대 수준으로 2022년에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기업들을 포함해서 해외 기업들도 한국 시장을 유의 깊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난히도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과 모바일 결제 능력이 시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도에만 등록된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총 915대 정도로 집계되었고요. 개인이 보유한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추산치는 3천여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희미했는데요. 평균 10분에서 짧게는 5분 이내로도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의 특성상 안전모 착용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남이 쓰던 것을 어떻게 쓰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시민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이용합니다. 헬멧 차고 다닌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요즘 2명이서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것부터 잡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헬멧 쓰는 거 필요할 것 같은데 헬멧 걸어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쓸지 어떻게 잡을까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일단은 안전모 착용 단속 좀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좀 안전모를 또 강조하는 것도 그만큼 이제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고 또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뭐 사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번 취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놀랐고요. 사고의 종류도 다양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6년에는 84건에 불과했던 사고 건수가 2017년에는 200여 건으로 2배 이상 올랐고요. 2018년도에는 230건, 2019년 25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운행 중 사고가 804건으로 64.2%나 됩니다. 운전 미숙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공정위는 가드레일에 부닥치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동 킥보드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밖에 고장,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93건으로 31%이고 화재 관련 사고 또한 있었습니다. 사고 부위를 봤을 때에는 머리와 얼굴이 다치는 경우가 434건으로 36%나 되기 때문에 헬멧 착용 의무화는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헬멧 착용 의무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진아 경위에게 듣겠습니다. 네, 다음 달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등 피해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개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 신설된 무면허, 또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관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나 대여 및 판매업체 상대로 주요 개정 내용 및 안전운전에 대해 온 오프 라인을 통해 연중 홍보할 예정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운행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네,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계도 쪽으로 이제 해야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하니까 대여업체나 이런 데 가서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또 운행하시는 분 있으면 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뭐 계도 위주로 가겠다. 하기 그렇게 되면 또 단속에 대한 또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또 의문점이 들고요. 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 뭐 이게 또 헬멧을 과연 꼭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또 협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바뀌고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법안만 있고 단속에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법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다행히도 경찰 측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처음에는 계도의 취지로 단속을 진행하고요.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주행 가능 공간, 제한 속도, 주행 규정 등의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 소재에 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보험 상품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고요. 사고의 대부분이 운행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운행 교육에 대한 관련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뭐 원동기 뭐 작은 배기량도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좀 운전면허 시험 좀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것도 교통수단인데. 자, 아무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고요. 법률상 2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또 요즘 2명이서 보도블록을 주행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2명이서 타는 것도 보도블록을 주행하는 것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탑승이 제한되니까요.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월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민세와 자동차 또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무과의 김기석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월군 재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예. 자, 이번에 영월군이 일부 군세를 감면한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좀 취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 중단 등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직간접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군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미미하여 감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4차 대유행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난 4월 19일 영월군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군세라고 하면요, 주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군세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를
감면하는데 이제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분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인 경우에 하나여 감면이 되고요. 네.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분은 모든 사업주가 100%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분은 연면적이 한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에 하나여 100% 감면으로 하고 의료기관 및 격리시설 제공 등에 따른 피해 사업장 법인은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법인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그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등은 본인이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감면한다고요? 네네네. 하지만 재산세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감면 대상자는 이제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감면을 하는데 뭐 항목별로 좀 약간 뭐 금액도 다를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그 대상자도 내가 여기 포함이 되는가 좀 약간 네. 많은 분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 납세자와 또 금액 어느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이번 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주민세가 한 2,323명 정도 되고요. 자동차세가 한 420여 명으로 총 한 2,743명에 대해서 네. 1억 5,6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재산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착한 임대인 효과는 미미하지만 네. 점진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감면 대상자분들에게는 네. 따로 안내가 되는 겁니까? 네, 감면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지방 감면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주민세, 자동차세는 직권으로 감면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홍보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분기별로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 또 이제 세금 징수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감면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금년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감면으로 사실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또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네네. 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우리 국민 평창 국민 영월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영월을 만들기 위해 영월군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방역 수치 지침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군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세금 감면해 준다는 문자가 오면요. 네.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영월 국민들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들으신 분들. 조만간에 이런 문자가 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재무과의 김기석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기운 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김종국의 노래죠. 사랑스러워 보내드리면서요.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